여사님과 과수댁 1편. 도토리님께서 글 적어주셨습니다. 여사님과 상상님의 괴담썰. 안녕하세요, 도토리입니다. 저번에 여사님의 단편글을 썼으니 이제 여사님의 장편을 해볼까 합니다. 말이 좋아 장편이지만 다른 장편들에 비하면 짧은 장편을 일단 써보겠습니다. 1월에 여사님의 자매분들을 만나 뵙게 됐는데 언니분과 동생분 모두 너무 미인이었습니다.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였는데, 여사님의 언니분은 중국 배우 유혁빈님, 여사님의 동생분은 탕웨이를 닮은 엄청난 유전자였습니다. 사기 비주얼 아닙니까? 진짜 제가 보지는 않았지만 외모가 장난 없으시네. 다 연예인이잖아. 내 자매 중 여사님만 이국적으로 생기셨는데 그 점도 이쁘시니, 이 정도면 여사님의 부모님은 얼마나 미남 미녀일지 궁금함이 생겨날 뿐입니다. 다만 여사님의 언니분 말씀에 의하면 아버지는 그 배우 켄정 닮았는데 저희 막내 동생이 아버지 판박이에요. 근데 여자예요. 허허허허. 원래 사자매인데 막내 동생분은 일이 있어 못 왔다고 하시는데 켄정이라니. 아무튼 여기서 신기한 점은 여사님의 언니분도 영안이 있으신데 연가를 보고 무언가를 하시기보단 그냥 딱 보기만 하는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제 여사님의 장편을 쓰는데 요새 농사일이 시작되다 보니 긴 장편보다 장편 1탄으로 맛보기용 짧은 장편을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의 장편 썰 시작 전 아무래도 등장인물을 설명하고 시작하는 게 내용 전체를 이해하는 게 쉬울 것 같아 간략하게 설명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여사님은 뭐 다들 아실 거로 생각하여 넘어가고, 여사님의 조력자 판간나리, 이분은 그냥 판간 포청천을 닮아서 제가 판간나리라고 부르고 있는데 여사님께 도움을 받고 현재는 여사님 운전기사와 지갑을 자청하는 분입니다. 여사님이 이분의 재산을 빼앗는 것은 아니고 농사 짓는 분이 뭔 돈이 있냐며 간식이랑 밥 사주시고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정도? 또 한 분은 이야기 중 한 편에만 등장하시지만 언급이 많이 되는, 그래도 등장한 하시는 리시님, 그렇게 여사님 포함 세 분만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리시님은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제가 여사님과 화타님, 판간나리보다 제가 먼저 알게 된 분인데 연말 분이세요. 근데 예전에는 소경이라고 불렀는데 알고 보니 소경이 시각장애인을 비하하는 단어더라고요. 그분은 시각장애인인데 침술 실력이 좋아서 10,000원씩 받고 침을 놔주는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리신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여사님의 첫 글은 무엇으로 쓸까 하다가 상상님의 영상에 관한 이야기 플러스 짧은 무서운 이야기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상님의 영상들은 대단하게 물어본 거는 아니고 지금까지 은연중에 물어봤던 것들을 정리해본 것을 알아주시면 됩니다. 중간에 일부 글은 전달 과정에서 이해를 위해 반말체로 쓰는 것을 이해 부탁드립니다. 1. 지옥 위에 만들어진 마을이란 있는가? 여사님 말 있긴 있어요. 다만 인제와 양구 사이에 있다는 그곳은 가보거나 직접 들은 것이 없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이야기 속 지옥 위 마을은 쉽게 설명하면 여러 형태로 나타나요. 제가 저희 신어머니께 들은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이거 제가 괴담 첫 편에 올렸던 거거든요. 괴담 시작했을 때 업로드를 했던 영상인데 그 영상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예전 신어머니가 해주신 이야기가 있는데, 중년의 나이로 한창 바쁘게 무속인의 삶을 살고 계실 적 자신을 강원도의 작은 마을의 이장이라고 소개하는 작자가 신어머니를 수소문하여 찾아온 적이 있었다. 이유는 굿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어머니는 대략적인 사연을 듣고 의뢰를 수락했어요. 사연인즉슨 마을이 자리를 잡은 지 수십 년인데 매년 너무 가난한 생활이 이어지고 있고, 건강한 사람인데 단명하거나 미쳐버리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생겨버리는가 하면 십수년에 한 번 마을에서 난리가 난다며 굿을 해달라는 거였다. 여기서 말하는 난리란 자연재해로 사망자가 속출하는가 하면 우연이라고 치기에는 이상하리만큼 공통된 사고로 사망자가 생긴다는 거였다. 어머니는 본격적인 굿을 시작하기 전 그곳을 한번 가보자며 약속을 잡았고, 약속한 날이 되어 그 마을을 찾아가는데 거의 다 도착해갈 때쯤 도착을 하지도 않았는데 온몸이 으깨지는 듯한 고통과 형용할 수 없는 공포를 느꼈다고 한다. 그러며 뇌리를 스치는 생각이, 내가 지금 지옥문으로 가고 있구나. 어머니는 곧 급하게 차를 세우라고 시킨 다음 자신이 가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며 꼭 가야겠냐고 돌아가자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장은 완강하게 매달렸고, 신어머니는 그런 이장을 타일러도 보고 역정도 내봤지만 이장은 신어머니의 손을 잡고 사정사정했었다고 한다. 어머니는 50은 넘어 보이는 이장이 어린애처럼 우는 것에 결국 두 손 두 발 들고 일단 가서 보자는 이야기를 했고 차는 다시 움직였다. 점점 가까워질수록 신어머니가 느끼는 고통과 공포는
공포는 점점 더해졌고 어느덧 차가 멈추고 차에서 내렸는데 발을 내딛는 순간 온몸에 힘이 빠지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고 한다. 그곳은 겉보기에는 평범한 시골 마을이었고 그 마을에서 걸어서 10분에서 15분만 가면 자연동굴이 있는 곳이었다고 한다. 신어머니는 주변 분들의 부축으로 겨우 일어나 정신을 차리고 마을을 걷기 시작했고 걷는 와중에 수없이 느끼는 것은 이런 곳에 사람이 어떻게 사는 거지? 라는 의문이었다고 한다. 더욱이 주변을 둘러볼 때마다 산에 나무보다 많은 잡기가 바글바글했다며 이곳에서 구슬하면 끝이 좋지 못하다는 확신이 들었다고 한다. 어느덧 동굴 앞에 도착했을 때 신어머니는 확신했다고 한다. 그 동굴이 나찰과 야차만큼 엄청난 존재들이 이승과 저승을 오가는 곳이며 자신이 서 있는 동굴 앞은 그들이 희희낙낙 노는 곳이라는 것을, 그리고 신어머니가 처음 도착한 그 마을은 그들이 왔다 갔다 하는 길목이라는 것을, 신어머니는 이장에게 자신이 굿을 해봤자 그 존재들이 화만 나게 된다며 뒷일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자신은 억만금을 줘도 못할 것이고 만약 굿을 해준다는 무당이 있으면 그 무당은 가짜 무당이라며 손사래를 쳤다고 한다. 신어머니는 자신의 말에 치마를 잡고 매달리는 이장의 손을 억지로 떼어냈다고 한다. 그리고 어지간한 분을 모시는 무당이라도 굿을 하면 상황은 더 최악이 될 테니 다들 이 동네를 떠나라는 말을 하고 급하게 돌아왔다고 한다. 신어머니는 도망치듯 차에 올랐고 그런 신어머니를 바라보며 사람들은 하염없이 울기만 했다. 야, 이거 뭐야? 여기까지가 여사님의 신어머니가 들려주신 지옥이 마을 이야기였습니다. 여사님이 위에 이야기를 하시고 상상님의 그 영상을 보면서 지옥이 마을 이야기도 무섭지만 이야기 속 그 스님이라는 존재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 스님이 진짜 영적 능력이 있는 인간이자 스님이라면 그분은 엄청난 존재일 것 같다고, 그리고 그 스님이 했던 행동, 즉 자신의 피를 당산나무에 스며들겠다는 그 행동은 그 스님이 악기가 나오고 다시 떠날 때까지 마을에 있었다면 마을의 보호 책임을 자신으로 돌려 악기의 주된 표적을 자신으로 해서 모든 안 좋은 일을 자신이 떠하는 것일 텐데, 떠났다고 하는 거면 아마 악한 존재가 나타나는 것을 최대한 제한시키거나 힘을 조금이나마 빠지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그리고 스님이 알려줬던 방법은 가능은 하죠. 근데 그게 성공할 확률은 해변에 머리카락 한 가닥 던져놓고 찾으라는 것만큼 힘들고 가능보단 불가능에 가까운 방법이에요. 결국에는 막을 수는 없었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너무 그 마을 자체가 말 그대로 그냥 악기가 드나들 수 있는 문이 있는 위치다 보니까 그거는 사람들이 이제 그 마을을 이전하는 거 말고는 방법이 없는 거네요. 우리 가족은 흉가에 살았다. 이야기의 뱀 귀신은 어떤 귀신인가? 이거는 제가 이제 제목을 바꿨는데 사람이 살 수 없는 집, 되게 유명한 이야기죠. 그 영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엄청 무서운 이야기였죠. 저 이거 편집하다가 중간에 한번 날아가고 하여튼 좀 사연이 많은 영상입니다, 제 개인적으로도. 그리고 편집하면서도 소름도 계속 돋고 뒤도 계속 돌아보게 되고 뭐가 자꾸 인기척이 느껴지는 것 같고 하여튼 좀 힘들었던 영상입니다. 또 그만큼 근데 다행인 거는 많이 좋아들 해주셔가지고 힘들지만 뿌듯하기도 했고 하여튼 뭐 좀 여러가지 의미가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여사님 말, 제가 진짜 만나기 싫어하는 존재를 말해보라면 첫째가 미쳐버린 여자 귀신, 둘째가 망각령, 셋째가 사람의 모습을 한 동물령, 이렇게 해요. 미쳐버린 귀신은 일단 답이 없고 천도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비유하면 하루면 될 것을 기본 며칠, 길면 그 이상도 걸리는 게 미쳐버린 귀신이고 잘못하면 나까지 큰일이 나버려요. 망각령은 일단 이유를 찾아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유만 찾으면 되지만 그 이유를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동물이 웬만하면 죽으면 동물 모습 그대로 영가가 되고 환생도 빠른 편이에요. 근데 동물이 죽어서 사람의 모습이 되고 살아있는 사람에게 해를 가하는 원기가 된다는 거는 박살 내버리겠다는 의미도 있지만 나를 방해한다면 그 존재도 가만두지 않겠다는 의미가 돼버려요. 그 영상 속의 무속인 분도 보면 바로 구슬한 게 아니고 일정 기간 부적 등으로 가족을 보호하면서 나중에 가서 구슬했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그리고 내용 중에서 집주인 할머니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근데 알아야 할 게 그 할머니는 글쓴이네 집에 있는 그 뱀 귀신과 다른 귀신들에 대해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전 할머니가 알고 있는 게 확실하다고 생각해요. 이사는 안 된다고 막는 이유가 글쓴이네 가족들이 이사를 가버리면 그 영가들의 표적이 자신이 돼버릴 것을 알고 방패 삼아 못 가게 막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사를 하여도 그 대장격의 뱀 귀신은 따라간다는 것까지 몰랐을 것이고 단순하게 이 사람들이 나가면 내가 큰일 난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사를 못하게 막은 것 같고, 집주인 할머니가 글쓴이네 집에서 하룻밤을 잤는데 새벽에 난리가 났다고 했잖아요. 그게 아무래도 노인이라 기가 약해진 할머니의 몸을 빌려서
자신을 맡고 있는 부적을 찾아 없애려고 했던 걸로 생각이 들어요. 결론은 그 할머니는 글쓴이 집안의 영가들을 이미 알고 있었고 자신의 안전을 위해 글쓴이 가족들의 이사를 막은, 다만 구슬하는 것도 막은 거는 만약 실패해서 자신에게까지 화가 생기면 어쩌지? 라는 막연한 추측성 걱정인 것 같아요. 이런 사람은 사람 존재 중에서 가장 힘들고 무서운 존재 중 하나예요. 답이 없어요. 그리고 뱀영가는 진짜 힘들고 무서운 존재 중 하나예요. 저는 예전에 포수분이 부탁해서 구슬한 적이 있는데 포수분을 괴롭히던 영가도 사람의 형태이긴 했지만 여러 짐승이 원한을 가지고 여러 사람의 형태가 된 상태였어요. 진짜 힘들고 무서웠어요. 산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이 효과가 있는가? 이것도 조회수 많이 나온 영상이죠. 여사님 말, 방법이 없다고는 할 수 없죠. 있긴 하지만 그건 급한 불만 끄는 것일 뿐 원초적인 이유를 박멸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저도 그 이야기를 듣고 의문이 몇 가지 있었어요. 1. 왜 원인을 없애려고 하지 않는가? 2. 그리고 제사를 받은 큰아버지와 글쓴이의 아버지가 제사 도중 대화를 했다고 해서 글쓴이의 아버지가 사망한다? 일단 여기서 확실한 것은 그 가문의 사람들은 그 방법을 맹신하고 있다는 거예요. 분명 처음에 지금의 방법을 알려준 무속인이 몇 가지 방법을 알려줬을 거예요. 근데 당시에 그 방법을 선택한 것까지는 이해한다지만 몇 대째 그 방법을 고수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무언가 이유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받은 인물, 즉 큰아버지와 글쓴이의 아버지가 대화한다고 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보통 그렇게 이야기를 한들 바로 죽지는 않아요. 그때 상황을 생각해보면 큰아버지가 갑자기 이상해졌다는데 그때 큰아버지께 무엇이 왔을 거예요. 근데 그렇게 난리를 치는 것을 막았다? 그럼 큰아버지께 온 존재는 감히 날 막아? 라는 생각을 했을 것이고 화풀이를 하며 천천히 괴롭힐 거예요. 팔자가 꼬인다든지 안 좋은 일들이 먼저 생겼을 거예요. 상상님 말처럼 건강상 무엇이 안 좋아서 암에 걸리고 사망했다는 의견도 무시 못합니다. 그리고 그런 케이스의 집안은 분명 조상 중에 하면 안 될 행동을 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지만 자신의 행동을 바로잡기보단 그 행동으로 발생할 뒷일에만 신경 쓰다 보니 지금의 그 상황이 된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쉬운 것은 후대가 더 늦기 전에 조상이 벌인 행동을 바로잡고 뿌리를 뽑아야 하는데 집안의 중요한 일이라고 유지만 시킨다는 것이 한탄스러울 뿐입니다. 4. 무속인 분들도 무서운 이야기나 영상을 보는 이유는? 이거는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궁금해가지고 무속인 분들도 제 영상을 보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사님 말, 비유를 하면 생생정보통이나 6시 내 고향을 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것들을 보면서 다른 지역에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지 보고 흥미를 느끼잖아요. 더욱이 같은 직업군의 사람이라도 다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일을 할 때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지 혹은 일을 어떻게 극복하는지 등을 모르는 것처럼요.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가 궁금한 거고 같은 무당이지만 그 사람이 겪는 일들에 대해 신기함을 느끼는 거예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일을 다른 사람이 겪고 이야기하는 것에 신기함을 느끼는 그 정도입니다. 여사님과의 상상님의 영상에 관한 이야기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우산 이야기를 이어서 써볼까 했는데 생각보다 글이 길어져서 여사님 이야기의 1탄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볼까 합니다. 두서없는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깃들기를 희망하며 모두들 파이팅입니다. 다음 편에서 만나요. 라고 하면서 도토리님의 여사님과 과수댁 1편 이야기가 마무리됐습니다. 요번 1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그 괴담을 시작하게 된 거의 초창기 때의 영상이죠. 그 영상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그 초창기 영상 중에서도 제가 읽으면서도 굉장히 무서워했던 그 영상들을 가지고 왜 그런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신 그 무속인 입장에서의 그 해설을 해준 느낌?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많았네요. 다음 편들도 또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긴 합니다. 여사님과 과수댁 2편, 우리의 리시님. 이번 이야기는 등장인물에서 소개해드렸던 리시님 이야기입니다. 무서운 이야기보단 그저 신기한 이야기 정도로 하고 신기한 이야기 느낌으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리시님은 선천적으로 태어나실 때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때부터 앞을 못 보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리시님은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시각장애인이라 영안을 못 보는 대신 일반 사람들이 못 듣는 걸 수도 없이 듣는 것과 짝이 될 사람을 귀신같이 알아보거나 찾는다는 것입니다. 리시님은 작년에 노안으로 돌아가셨는데 여사님과 리시님은 리시님이 돌아가시기 2년 전에 여사님을 만나게 되어 친분을 쌓게 되셨는데 여사님께서 저희 마을에 오셨을 때 드린 말씀으로 친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동네에 시각장애인 분인데 침 놓는 분 계세요.
근데 그분 귀신이랑 이야기하신대요. 이 말 한마디에 여사님은 우리 동네 오셨다가 핑계김에 가서 침을 맞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여사님이 알려주시는 리시님이 듣는 것들은 타인을 해하려는 존재들이 아닌 그저 이승을 떠도는 존재들이라며 리시님을 만나기 전까지 마음속에 쌓였던 말들을 수없이 리시님께 떠들어대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들은 대개 살아있을 적 이야기와 죽은 후 보고 들은 것들이며 그 내용은 무서운 것도 있지만 그저 사람 사는 이야기와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가끔 일반 귀신들보다 큰 존재들이 들리는데 그들도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하고는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맙다며 밥 굽는 일은 없게 해준다는 말과 함께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그 밥 굽는 일 없다는 것이 리시님의 침술 능력이 아니겠냐는 생각을 합니다. 유명한 의사님 같은 레벨은 아니지만 꽤 알아주는 능력이었고 침을 맞기 위해 다른 지역에서도 찾아올 정도였으니까요. 리시님의 침술은 젊은 시절부터 이어져 왔지만 인생의 말년에 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넉넉한 용돈벌이와 함께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하며 심심함을 달래는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노안으로 돌아가시기 몇 주 전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하시기를 언제쯤 자신의 명이 끝날 것 같으니 준비를 도와달라고 하셨는데 가족들은 그저 자식들이 보고 싶어서 핑계김에 가족들을 모두 모아서 하시는 말씀이겠거니 하셨답니다. 그런데 진짜 리시님이 말씀하신 그쯤 새벽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고 주변 분들은 신기하다며 입을 모아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게 보통 그 돌을 엄청 많이 닦으신 스님분들이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해야 되나? 데뷔를 하시잖아요. 뭔가 그 경지에 있으신 건가? 와, 대박인데요? 근데 리시님이 돌아가시고 여사님이 이야기하시기를 리시님께도 꽤 높은 분이 왔었지만 리시님이 완강하게 거부를 하니 리시님께 오신 분이 그 거절을 받아들이고 조건부로 한 발 물러나 옆에 붙어 다니셨는데 조건이라는 것이 귀를 열어 잡다한 것들이 떠들어대는 것들을 모두 들어야 하며 선천적인 장애지만 치료가 가능했던 시각장애를 치료할 수 없게 바꿔놓은 거였다고 합니다. 리시님은 그 조건들을 승낙했고 지금 우리가 아는 모습이 되셨다고 합니다. 와, 근데 신도 너무하시다. 그러니까 본인을 안 받는다고 해서 벌을 내린 거잖아요. 좀 너무하신 거 아닌가? 그냥 뭐 선택권이란 게 없네요. 위에서 잠깐 언급했던 귀신같이 짝을 찾는다는 것도 우와 소리가 나올 정도로 신기했습니다. 가끔 침을 맞기 위해서가 아닌 자녀의 결혼 문제로 찾는 분들이 계셨는데 리시님은 같이 온 자녀분의 손을 잡고 가만히 계시다가 나지막하게 말해주시곤 하셨답니다. 그렇게 결혼 문제를 해결하신 분 중 한 분이 우리 동네에 47살이 되도록 노천가구를 살던 분이셨는데 리시님께 다녀온 후 1년 반 뒤 극적으로 2살 연하의 여성분과 결혼을 하셨습니다. 그분께 리시님이 어떻게 알려줬는지 물어보니 손을 잡고 5분 정도 있더니 나지막하게 2월 초 닷새 강릉으로 가서 바다 보고 넉넉 앉아있으면 누가 좀 잠깐만 도와줄 수 있냐고 말 걸 텐데 그게 자네 섹시야. 뭔가 웃기면서도 신기해서 웃었는데 실제로 리시님을 만났던 분들은 같은 직장에 짝이 있는데 보름 정도만 기다리면 먼저 다가올 거다 혹은 지금은 시기적으로 지금은 안 맞으니 다음해 5월 초파일까지만 기다려라 그때면 네가 있는 곳으로 자네의 짝이 찾아오는데 뱀띠다 등의 이야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야, 나도 보고 싶다. 대박이다. 어떤 사람이건 간에 다 궁금해하는 거 아닙니까? 나의 배필 뭐 연인 같은 거 뭐 타로라든지 뭐 손금이라든지 운세라든지 이런 걸 많이 보잖아요. 대략적으로 뭐 몇 월이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는 이거 보통 경지가 아닌데요. 근데 실제로 그것이 다 맞았고 결혼에 성공한 분들은 감사하다며 선물을 가득 싸들고 오는 분들이 많으셨습니다. 돈을 받기는 하셨는데 2만원 받고 만원은 다시 주며 올라가는 길에 호두과자 사 먹으라고 하셨기에 리시님의 짝찾기 드래곤 레이더를 확인한 분들은 질 좋은 고기부터 보약, 간식거리 등을 바리바리 챙겨서 다시 찾으셨어요. 아, 줄만하다 진짜. 그런 선물 중에서도 가장 고가의 선물이 있다는데 찌라시에 의하면 최고급 침향 5kg를 받으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권의 중소기업 사장님이 철부지 아들 장가 보내줘서 고맙다며 정기적으로 최고급 한우를 보내주시는데 리시님의 거처에 같이 지내며 침을 맞는 분들까지 모두 드실 수 있도록 고급 한우를 많이 보낸다는 이야기가. 근데 그 중소기업 사장님은 리시님이 돌아가셨을 때 근조 화환을 보내고 상여를 들은데 함께 하셔서 저도 몇 번 봤었습니다. 아무튼 리시님은 엔간한 사람들에게 짝은 다 연결이 돼 있지만 스스로 모르는 것 뿐이며 시기가 안 맞아 못 만나는 것이고 짝은
끈은 이미 정해져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되게 이제 그런 느낌이네요. 인연의 끈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새끼손가락에 끈이 연결돼가지고 연이 이어져 있다 뭐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살짝 그런 느낌이다. 여기서 잠깐 저와 여사님도 리시님의 짝찾기 드래곤 레이더를 확인했는데 여사님은 연결이 돼 있지만 여사님의 그분이 중간에 짝과 연결된 실을 꼭 잡고 가리고 있다며 그분이 그 실을 놔줄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셨어요. 이걸 듣고 신기반기였는데 근데 전 요즘 젊은이들은 혼자도 잘 살던데 혼자 사는 게 안 힘들고 좋다고 하더라고. 뭐 그냥 그렇다고. 아 이게 이제 그 도토리님 그거구나. 그렇군요. 야 이것도 쉽지 않은데 그렇게 인연을 잘 이어주시는 분도 혀를 찰 정도의 연이라니 세상에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네, 여사님은 팔자가 바뀌기도 하니 너무 깊게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지만 허허 이제 마지막으로 리시님의 또 다른 모습의 이야기를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리시님의 성격은 너무나도 인자한 성격이지만 모순적이게도 윤리에 어긋난 행동을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주변인이 그만했으면 한다고 해도 끝까지 짓누르는 성격입니다. 그 성격이 들어서 나는 하나의 사례를 이야기하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몇 년 전 리시님께 할머니 한 분이 찾아오셨는데 이유인즉슨 자신의 며느리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들을 낳을지 궁금하다며 아들이 아니라면 아들을 낳게 해주되 그게 안되면 지금 뱃속에 있는 것은 필요 없으니 태어나지 못하게 해줬으면 한다고 했답니다. 세상에 무슨 일이야. 리시님을 비롯한 주변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은 모두 놀라서 아무 말도 못했지만 할머니의 표정에는 이유모를 돕기와 심술이 가득 차 있었고 리시님은 자신은 그런 것은 못한다며 타일러서 돌려보내려고 했지만 할머니는 너무나도 완강하셨다고 합니다. 리시님은 자신도 기도를 하는 등의 준비를 해야 하니 일단 돌아가고 3일 뒤에 다시 오라고 둘러대고 보내셨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리시님의 말씀에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셨고 리시님은 최측근에게 부탁해 그분에 대해 알아봐달라고 부탁했는데 그 할머니는 옆 동네에 사시는 분으로 지금 아들은 5대 독자며 손이 귀한 집안의 아들이었고 늦은 나이에 어렵게 얻은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늦은 나이에도 장가를 못 가니 외국인 아내를 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나마 다행인 것은 그 아들이라는 분은 모두에게 존중을 받을 정도로 성격이 온화하고 좋은 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분은 결혼 후 첫 아이로 딸을 낳았는데 첫 손주로 딸을 본 할머니가 돌변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을 못 낳았다며 온갖 폭언과 저주 섞인 말을 내뱉었고 딸아이에게 관심 같은 거 주지 말고 빨리 다시 아이를 가지고 아들을 낳으라며 독촉을 하셨다는데 몸조리도 완전히 안 된 상태에서 다시 임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기에 아들은 그런 할머니를 타일러도 보고 화도 내봤다고 합니다. 할머니는 그럴수록 오히려 더욱 심해졌고 마을에도 그런 할머니의 심술둥이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결국 아들이 없을 때 며느리에게 손찌검을 하는 상태가 되었고 결국 경찰도 오는 사태가 발생했는데 그 와중에 할머니는 며느리 탓을 했다고 합니다. 뭐 뻔하죠. 여자 하나 잘못 들여서 대가 끊어지게 되었다는 등등. 결국 아들은 폭발했고 도망치듯 본가에서 나와 독립을 했다고 합니다. 독립 후 할머니는 아들이 독립하여 어디로 나갔는지 모르기에 간섭을 할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 가정에 평화가 왔다고 합니다. 여러모로 편안한 삶이 이어져서일까 그렇게 첫 아이 출산 후 1년 뒤 둘째를 임신하게 되었는데 임신을 하고 얼마 뒤 할머니가 어떻게 알았는지 독립한 아들의 집에 찾아와 며칠 동안 모든 걸 뒤집어 엎고 난리를 쳤다고 합니다. 독립 후 어디로 이사를 하였는지 비밀이었는데 그렇게 찾아오신 할머니를 보고는 며느리는 사시나무 떨듯 바들바들 떨고 아들은 세상에 떠나가라 할머니와 싸우고 하지만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할머니가 그러면 그럴수록 아들분이 아내에게 너무 잘하고 있었기에 부인은 남편에게 의지하고 버텼다고 합니다. 여기까지 듣고 그놈의 아들이 뭔데 그렇게 난릴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난리를 치고 며칠 뒤 할머니가 리시님을 찾아온 거였고 할머니가 왔다 가시고 이틀 뒤 어찌 알았는지 할머니의 아들분이 리시님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리시님과 아들분은 한참 동안 많은 얘기를 했고 리시님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기를 자신이 볼 때 자네의 어미는 미친 것 같다며 자네만 승낙을 한다면 떨궈 놓고 자네는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다며 괜찮냐고 물었고 아들은 고민 후 오케이 하셨다고 합니다. 아들이 돌아가고 다음날 할머니와 약속한 날이 되었고 할머니는 기대감에 찬 표정으로 리시님을 찾아갔고 리시님은 한편으로는 착잡하지만 비윤리적인 언행과 행동을 일삼는 할머니께 아들이 태어나게 해준다는 변명을 하여 할머니의 귓가에 작은 소리로 무언가를 계속 중얼거리더니 잠시 후 할머니에게 무언가를 쥐어주고 다시 귓속말로 무언가를 속삭였다고 합니다. 그 과정은 그렇게 길지는 않았는데 모든 과정이 끝난 뒤 할머니는 신이 나서 돌아가셨고 주변 사람들이 무엇을 한 거냐며 계속 물어봐도 아무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할머니의 아들분이 리시님을 찾았는데 자신의 어머니께 무슨 행동을 하신 거냐고 물었다고 합니다. 리시님은 자네가 승낙했으니 자신이 한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아들분은 본인은 화를 내고 해코지를 하러 온 게 아니라며 지금의 심정이 너무 복잡해서 찾아온 것일 뿐 무언가를 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날 할머니가 집으로 돌아가시고 며칠 뒤부터 무언가 들린다, 무언가 보인다는 말을 반복하며 벽에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수없이 써내려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리시님을 만나고 일주일쯤 할머니는 완전히 미쳐버렸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고 합니다. 다만 입원 후 의사가 말하길 이런 케이스는 극히 드물며 자신은 처음 본다며 연세도 있고 완쾌되어 퇴원 후 집으로 되돌아가시기는 불가능에 가깝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리시님은 그런 아들분의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후 이야기하시길 다음과 같았습니다. 자네의 모친은 안 되었지만 이미 자네 어머니 등 뒤에는 온갖 조상들이 모여서 자네 어머니를 들들 볶고 있었어. 며느리가 아들도 못 낳고 서방이 벌어온 돈 쓰는 못된 여자라며 더욱 심하게 욕하고 때리고 못살게 굴라면서 말이야. 자네 어머니는 이미 그 조상들한테 먹혀서 자네가 아들을 낳아도 원래 어머니로는 못 돌아왔을 거야. 아들이 돌아가고 며칠 뒤 리시님은 여사님께 이야기하시길 아무리 원한이 적거나 없는 영가들이라도 자신에게 다가와 그렇게 떠들어대면 안 좋은 것들이 생기고 묻는 거 잘 알지 않느냐며 자신은 일정 주기로 그걸 털어버리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우는데 이번에는 그 시기에 할머니가 온 것이고 비록 자신이 앞을 못 보지만 그의 목소리와 말투로 보아 이 사람이 제정신으로 죽을 때까지 여기저기 움직이면 팔자가 꼬이고 끊기는 사람들이 꽤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어차피 자신도 얼마 남지 않은 인생, 자신은 안 좋은 것들을 그 할머니께 모두 던져버린 거라며 이야기를 하셨다고 합니다. 그 안 좋은 것들의 냄새를 맡은 영가들은 수십 수백이 모여 할머니에게 있는 조상신과 할머니의 기운을 모조리 빼앗고 갉아먹고 밤낮으로 귀와 눈을 못 쓰게 했다는 겁니다. 오랑캐로 잡는다고 하지 않냐며 이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나를 수없이 욕을 하겠지만 별 수 있냐는 말과 함께 여러 가지로 모순적인 상황만 생기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하셨다는데 전체적인 이야기를 듣고 나니 쉽사리 리시님만을 나쁘다는 쪽으로 몰 수가 있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후 많은 시간이 지나고 할머니의 아들분은 둘째를 무사히 순산하여 일남일녀의 아버지가 되고 리시님은 작년 노안으로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할머니는 아무 소식이 없는 것을 보면 정신병원에 계시거나 별세를 하셨거나 둘 중 하나가 아닐까 합니다. 쓰고 보니 무서운 내용은 없고 그냥 약간 신기한 내용 뿐이네요. 아무튼 아직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으니 다음에 새로운 주제로 만나요. 모두 파이팅! 라고 하면서 여사님과 가수댁 2편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건데 물론 그 할머님께서 어머니라고 하나요? 일단은 좀 너무하기는 했는데 와 이게 정신병원을 가게 만들 정도의 뭔가 주술을 걸었다고 해야 되나? 정신병원을 갈 정도의 뭔가 조치를 일단 취한 것 같습니다. 도대체 기승말로 어떤 말을 하신 거야? 근데 또 한편으로는 만약에 진짜로 그렇게 조치를 안 취했으면은 순산을 못했을 수도 있죠. 그러니까 임신을 한 상태인데 자꾸 스트레스를 주고 그러면은 유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에서 말을 한 것처럼 그 리시님께서 아들이 나오더라도 이제 그 이미 뭔가 조상신들에게 이제 잡아먹혀 있는 상태여서 변하지 않을 거다 이제 뭐 이렇게 얘기는 했는데 어쨌든 동의하에 진행을 한 부분이니까 어쩔 수 없는 선택이지 않았나 싶긴 합니다.